밑줄만 칠게. 한글 맞춤법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표기가 다 다르면 소통이 잘 안 되죠. 그걸 보여주는 게 요 밑에 내려갈게요. 없네요. 네, 넘어갈게요. 그걸 보여주는 게 189쪽에 2번이에요. 이거 잠깐 볼게요. 축하해주세요. 우리 집 토끼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유 많이 나왔으면 저 한 마리 주세요. 이러고 있어. 자, 지금 맞춤법을 안 지켜서 이런 의사소통에 혼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굳이 고치자면 축하해주세요. 우리 집 토끼가 나왔어요. 많이 나왔으면 한 마리 주세요. 그래서 애초에 이 남학생이 맞춤법을 제대로 지켰으면 이런 혼란은 없었겠죠. 여기 밑줄만 칠게요. 우리말을 소리 나는 대로만 표기하면 의미 파악이 오래 걸리고 소통이 잘 안 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쉬워서 얘들아. 이 만화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참고만 하면 되고요. 자, 위로 잠깐만 올라갈게요. 이제 이 얽히고 설키다는 영광요고 교과서에만 있는 사례고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너희는 어떻게 써? 후보를 제시해줄게. 얽히고 설키다. 얽히고 설키다. 얽히고 설키다. 근데 아빠네도 그 얘기하더라. 이런 말을 써본 적이 없는데. 얽히고 설키다. 자, 1번이라고 쓰는 사람. 2번. 3번? 4번? 뭘 쓰든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그쵸? 이건 우리가 평소에 쓰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정답은 3번이고 이유가 있어. 한글 맞춤법은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원래 의미가 유지가 되면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 단어가 없거나 혹은 의미가 좀 멀어지면 소리 나는 대로 적어요. 현재 사전에 얽히다라는 애는 있어요. 그러니까 밝혀 적어요. 근데 이상해. 발음도 어려워. 설키다 자체가 사전에 없어요. 사전에 없으면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참고로 적어놔 주세요. 이유도 적어주면 좋죠.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 밝혀 적고 사전에 등재 안 되어 있으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얘들아 설명이 다 나와있어. 밑줄만 좀 칠게. 두 번째 줄. 얽히다는 노끈이나 줄 따위로 이리저리 걸다를 뜻하는 없다의 어간 어개 피동전미사 희가 결합된 피동사이다. 따라서 이 단어는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어야 한다. 반면 설키다는 설키다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밝혀 적어야 할 본 모양이 없다. 따라서 설키다로 적어야 한다. 했던 얘기고. 자, 뒤로 넘어갈게요. 우리는 지금 이 190쪽부터를 엄청 잘 읽어야 되고 여기서부터 시험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자, 500제 장면을 잠깐 보여줄게요. 복습할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되게 중요하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19항. 자, 전미사 붙어서 만들어진 건데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 생산성이 높은 전미사가 붙거나 생산성이 낮은 전미사가 붙을 수 있는데 생산성이 높다는 건 이나 음과 같은 애들을 말하고 생산성이 낮은 건 이나 음이 아닌 전미사를 말해요. 근데 이 와중에 원래 뜻이 유지가 되면 형태를 밝혀 적지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원래 뜻이 유지가 안 되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라고 배웠었고
생산성이 낮은 애가 결합하면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라고 말했었어요. 예를 들어 밑에 어간에 이나 희가 붙거나 혹은 이나 음과 같이 생산성이 높은 전미사가 결합하면 원형을 밝혀 적었었어. 예를 들어 길이, 깊이, 걸음, 믿음, 암, 삶, 가치, 굳이, 많이, 밝기, 익히, 작히. 명사가 되거나 부사가 됐는데 다 생산성이 높아서 어떻게 적었어? 원래 형태를 밝혀 적었어요. 그쵸? 그런데 밑에 아무리 생산성이 높은 애가 붙었어도 어간의 뜻에서 멀어지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그래서 내가 그때 목걸이, 문열이, 걸음, 노름 이 예시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 목걸이는 목 플러스 걸 플러스 이예요. 생산성 높은 애가 결합했지만 이건 더 이상 목에 걸다의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적었죠. 문열이 그 개가 새끼 나왔을 때 첫 번째로 나오는 애를 문열이라고 하는데 진짜 문을 연 건 아니잖아. 생산성 높은 애가 결합했어도 의미에서 멀어져서 소리 나는 대로 적었고 걸음은 지금은 비료잖아요. 원래 걸다가 땅이 비옥하다란 뜻이었는데 의미 붙었어 또 의미가 좀 멀어져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고 그 다음 마지막 노름 놀에다가 의미 붙었지만 의미가 멀어져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였어. 사례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나 응 이외의 몸 이게 뭐야? 곧 생산성이 낮은 애들을 말합니다. 그럴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귀먹 어리 막 애 맛 웅 묻 엄 불읒 불읒 비롯 오, 잣, 우 이런 애들은 자주 쓰이는 전미사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밝혀 적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별표도 여러 개 쳐놨던 거. 그리고 어간 말고 명사 뒤에 붙을 수도 있어. 근데 원리는 똑같아. 생산성이 높은 애들이 붙으면 다 원래 형태 밝혀 적습니다. 다만 이 이외의 몸, 즉 생산성이 낮은 애가 붙으면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꼴 악선이, 끝 음어리, 박 아지, 입 아리, 집 웅. 여기 있는 악선이, 음어리, 아지, 아리, 웅은 생산성이 낮은 명사파생 전미사예요. 그럼 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거지. 혹시 이 부분이 기억이 잘 안 나면 500제 책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자습서에 이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다시 돌아가서 19항. 얘는 조건이 어간에 붙는 거였죠? 어간에 이나 즉 생산성이 높은 애가 붙어서 명사로 되거나 이나 희와 같이 생산성이 높은 부사파생 전미사가 결합하면 원형 밝혀 적습니다. 옆에 예시 있죠? 다만 이나 이외의 몸, 즉 생산성이 낮은 애가 결합하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요. 여기는 예시가 2개밖에 안 나와 있어서 몇 개 더 적어봤어요. 요거 적어주세요. 옆에 이거 예시 몇 개 더 적어줘. 자, 밑에도 마찬가지야. 얘는 명사 뒤에 생산성이 높은 애가 붙으면 원형을 밝혀 적고 똑같아. 생산성 낮은 애가 붙으면 원형 안 밝혀 적는 거. 여기도 예시가
몇 개 없어서 아까 봤던 예시 좀 더 적었어요. 낱낱이 집집이 산발이 육손이 절름발이 전부 다 명사 뒤에 생산성이 높은 애가 결합한 사례인 거죠. 반면에 밑에 꼬락성이 이파리 지붕 이런 애들은 생산성이 낮은 명사 파생 전미사가 결합했습니다. 요것도 참고로 적어주세요. 그래서 그때도 뭘 주의하라고 했냐면 예를 들어 이파리 이런 데다 밑줄을 쳐놓고 19항과 관련이 있다 라고 하면 O야 X야? X인 거죠. 그래서 어간어미에 붙는지 아니면 명사 뒤에 붙는지도 잘 따져봐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밑에 여기도 이제 매칭시키기만 하면 되는데요. 다듬이는 어간 뒤에 생산성 높은 애가 결합해서 원형 밝혀 적으니까 19항. 마주 어간에 생산성 낮은 애가 결합해서 소리 나는 대로 적었으니까 제19항 붙임. 명사 뒤에 생산성 낮은 애가 결합해서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20항 붙임. 명사 뒤에 생산성 높은 애가 붙어서 원형 밝혀 적었으니까 20항. 요런 식으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예시를 암기할 수는 없고 얘들아 그냥 눈여겨봐도 여기 예시 말고 다른 예시가 나올 가능성은 없어. 자, 그 다음에 요 2번은 참고인데요. 앓은 힘이다. 요 리을 미음 받침. 요거 가끔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 어간이 리을로 끝났을 때 명파적 미음이 붙으면 받침으로 들어가요. 어간이 리을일 때만. 다른 때는 그냥 묶음 상품처럼 그냥 음이 붙거든요. 어간이 리을일 때만 이렇게 받침이 들어간다. 그래서 삶도 살다에 미음이 붙었는데 받침이 들어갔잖아. 이거 참고입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3번을 잠깐 볼게요. 이게 작년에는 출제가 됐어요. 예빈아! 예빈아! 어디 봐. 3번. 3번에 이게 출제가 됐는데 사전을 줬죠. 너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붙이다 2예요. 이것만 좀 잘 보면 돼. 자, 첫 번째 붙이다의 의미는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에게로 보내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편지를 붙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2번을 너희가 잘 안 써서 조금 헷갈릴 거야. 어떤 문제를 다른 곳이나 다른 기회로 넘겨서 맡기다. 예를 들어 이 안건을 학생회의에 붙이다 라고 할 때 이 말을 씁니다. 붙이다. 그 다음 어떤 일을 거론하거나 문제 삼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게 하다 라고 할 때도 붙이다를 씁니다. 예를 들어 여행 계획을 비밀리에 붙이다. 이런 표현 씁니다. 반면 붙이다는 말 그대로 이렇게 붙는 거. 여기에다가 사동접사 붙인 표현이 붙이다죠. 내가 스티커를 벽에 붙이다. 그런 의미고요. 요 붙다 2번은 불이 올마타기 시작하다 라는 의미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장작에 불을 붙였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너희가 붙이다 1이랑 붙이다 1, 2번은 잘 쓸 것 같아서 얘네만 조금 주의하자 라고 체크를 한 것 뿐입니다. 예시만 살짝 적어주고 그래서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맞춤법상 적절하지 않은 문장을 고르시오. 이렇게 한 후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행 계획을 비밀에 붙이다. 이렇게. 그러면 O야 X야? 그럼 X인 거죠.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면 되고요. 뒤로 넘길게요. 자, 이번에는 띄어쓰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맞춤법에서 정말 중요하게 배운 것 중 하나인데 특히 42항은 별표입니다.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너무 중요하죠? 자, 요거 500제에서 잠깐 확인할게요. 우리는 그때 다양한 예시를 봐뒀어요. 자, 특히 이 대록분만큼 요거 기본적인 원리, 체언 뒤에 뭐가 붙는다? 조사가 붙는다. 조사는 앞말과 붙여 쓴다. 그거 기억하면 돼. 자, 예를 들어 뿐, 너뿐이다 할 때는 앞에가 체언이니까 뿐은 조사고 붙여 쓰죠. 그런데 웃을 뿐이다 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웃을이 체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띄었어요. 그때 뿐은 의존명사입니다. 의존명사는 왜 의존명사야? 앞에 반드시 관형어의 수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 대로도 앞에 만약에 법대로처럼 체언이 있으면 대로는 조사고 앞말과 붙여 씁니다. 그런데 아는 대로 말한다 관형어면 이때 대로는 뭐다? 의존명사다. 그래서 띄어 쓴다. 그 다음 만큼도 마찬가지. 나도 너만큼 일한다. 앞에가 체언이니까 만큼은 조사고 앞말과 붙여 쓰죠. 그런데 볼 만큼 보았다 라고 했을 때 이때 만큼 뭐다? 의존명사다. 그래서 앞말과 띄어 쓴다. 그래서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고 문장을 딱 봤을 때 앞에가 체언이네? 그럼 얘는 조사인가 보다. 붙여 써야지. 이렇게 가면 된다고요.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야.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때 별표치라고 했던 게 만이랑 지라는 의존명사야. 이 만이 원래는 조사예요. 그래서 앞말과 붙여 쓰는데 여기 시간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 그가 사흘 만에 돌아왔다. 시간과 관련 있죠? 그러면 띄어 써야 돼요. 그 다음 지도 마찬가지야. 시간의 의미면 의존명사라서 띄어 써야 돼. 예를 들어 그가 떠난 지 한 달이다. 자, 이때 지가 시간과 관련이 있지? 그러면 띄어 써야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붙여 써야 돼. 그래서 그때 뭐 이런 거 중요하다라고 봤고 요거 예시를 아니야. 쓰라고 하면 너무 힘들겠지 이거는? 근데 내가 500제를 보라고 하면 안 볼 거고 이거를 다? 이거 내가 쉬는 시간에 출력해 줄게. 이 부분.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43항 단위성 의존명사 다 띄어써야 돼. 명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너희가 아는 단위성 의존명사 또 뭐 있어? 대벌 켤레 말고 또 뭐 있어? 명. 그치. 사람 세는 단위. 명. 또 개. 엄청 많은데. 엄청 많아. 단위면 다 돼. 뭐 있을까 또? 권. 장. 그루. 장. 뭐 척. 말이. 뭐 다 되잖아. 다 띄웠으면 됩니다. 자, 여기 사례가 시험에 작년에 나왔어요. 자, 기억 잠깐 봐봐. 이 같이라는 애가 실제로 사전에 두 개의 의미가 등재가 되어 있는데 투게더. 나랑 같이 놀자. 투게더의 의미면 부사입니다. 그래서 앞말과 띄었어야 돼요. 투게더의 의미면 띄었어. 근데 첫 번째 문장 보세요. 눈같이 하얗다. 자, 지금 같이 앞에 체언이 왔죠. 체언 뒤에 오면 뭐다? 조사다. 그럼 이때 같이는 조사라서 앞말과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조사도 있고 부사도 있어요. 그 다음 실력뿐이다. 자, 요 뿐 앞에 뭐 왔어? 채워놨어. 그럼 뿐은 뭐다? 조사다. 붙여 쓰고요. 웃고 있을 뿐이다. 앞에 관용어가 왔네. 그럼 이때 뿐은 뭐다? 의존명사라서 앞말과 띄어 쓴다. 했던 거죠. 디귿 한번 볼까요? 이거 비슷한 얘기인데 얘들아. 밑에 문장부터 그 책을 다 읽는데 이때도 시간의 의미야. 그럼 얘도 의존명사야. 그럼 앞말과 띄어 쓰면 돼요. 그런데 위에 있는 요 날씨가 추운데의 대자는 시간이 아니죠. 그럼 그냥 다 붙여 써야 돼요. 하나의 어입니다. 니은데가 하나의 어이에요. 지 요거 아까 했던 거다. 고향을 떠나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구나. 시간의 의미면 띄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의미가 아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라고 할 때는 붙였어야 돼요. 요거는 작년에도 나왔고 나는 충분히 올해도 이 정도의 사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잘 이해만 해두면 될 것 같아. 다시 체온 뒤엔 뭐다? 그럼 앞말가 어떻게 쓴다? 붙여 쓴다. 자, 이 2번 예시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 없거든요. 근데 그냥 참고로만 얘기를 할게. 자,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형광펜 친 거는 의존명사들만 형광펜을 쳐봤어요. 의존명사는 당연히 앞말가 띄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분홍색으로 체크한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좀 헷갈려 하는 것만 체크한 거야. 형편없는을 가끔 형편 띄고 없는이라고 쓰는 친구가 있는데요. 형편없는은 실제로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명사와 형용사가 결합해서 이미 합성어가 된 사례고요. 그 다음 잔잔하다도 가끔 띄어 쓰는 친구가 있어. 잔잔 띄고 하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하라는 형용사 파생 전미사가 결합해서 하나의 형용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차 맛을 형광펜 친 이유가 이게 한 글자씩이다 보니까 되게 어색하게 느끼는 애들이 있어. 근데 원래 모든 단어는 다 띄어 쓰는 게 맞습니다. 왜 다 띄어 써야 돼요? 여기도 차 띄고 한 띄고 다 띄어 써야 돼. 그거 말고는 너희가 띄어쓰기를 헷갈려 할 만한 게 내 기준에는 없는 것 같아서 이것만 친 거거든? 혹시 뭐 또 헷갈리는 거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쓰이는 것이지? 뭐 이런 거. 아, 것이다의 이 정체가 뭐지? 이다? 서술격 조사니까 앞말가 붙였어야지. 그치? 자, 이거는 나올 가능성 많이 없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틀린 표기를 한번 볼 건데 이거 진짜 많이 틀려. 힘내십시오. 파이팅 하십시오. 뭐 이런 표현 쓴단 말이죠. 근데 힘내십시오라고 써야 맞습니다. 근데 애들이 이거를 좀 많이 헷갈려해. 예를 들어 내가 문장 한번 예시를 들어줄게. 나는 사람이 아니요 라고 했을 때 아니오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 아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사람이 아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영인가 본데? 눈치 보는데? 그럼 이거 어때? 너 밥 먹었어? 아니요 라고 쓰는 사람. 아니요 라고 쓰는 사람. 아니오라 해? 아니오 아니야? 모르겠는데. 밥 먹으면 아니오. 아니오 아니야. 이게 발음이 똑같아요. 둘이 실제로. 그러니까 표기를 할 때 헷갈리는 거야. 아니요? 아니요? 이게 둘 다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나 요를 떼보면 돼. 만약에 오나 요를 뗐을 때 말이 안 되면 오를 넣어야 되고 말이 그래도 된다? 그럼 요를 붙이면 돼요. 이유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힘내십시오 할 때 이 오는요. 우와! 이때 오는 종결어미야. 문장에서 문장을 종결시켜주는 어미가 없는 건 말이 안 돼. 만약에 오를 뗐을 때 말이 안 되면 이 자리는 무조건 오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힘내요 할 때 얘 요 있죠? 얘 요 떼보세요. 힘내 해도 말 돼. 그럼 보조사야. 보조사는 없어도 돼요. 그래서 뗄 수 있습니다. 요거 참고로 적어주세요. 말이 되면 요, 말이 안 되면 오. 그래서 아까 든 예시의 답을 찾자면 나는 사람이 아니 말 이상하지? 나는 사람이 아니 그럼 얘는 오야 요야? 오라고 써야 돼요. 밥 먹었어? 아니 해도 되잖아. 그러면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이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모의고사에.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면 좋고요. 그리고 합격률은 우리가 되게 많이 했지. 남자친구 이름으로. 앞말에 받침이 니은이 오거나 혹은 받침이 없으면 렬률을 열율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래서 합격률이 아니고요. 합격
률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그리고 짭짤한. 요것도 우리가 맞춤법 규정에서 한번 본 건데 그드브 뒤에 그드브스즈 오면 된소리를 써 안 써? 안 써요. 그래, 기억이 안 나죠? 우리가 그때 맞춤법 맨 처음에 이런 걸 공부했었어. 뚜렷한 까닭이 없이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를 밝혀 적는다. 자, 여기서 까닭이 있다는 건 그드브 뒤에 그드브스즈고 이때는 굳이 된소리를 밝혀 적어주지 않아도 구강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된소리로 발음을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거였잖아. 국수. 시옷으로 적어도 쌍시옷으로 발음해. 그럼 굳이 안 밝혀 적는 거야. 다만 예외. 이렇게 똑똑하다처럼 비슷하거나 같은 음절이 반복되면 그냥 된소리 밝혀 적는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뚜렷한 까닭이 없다는 건 그드브 뒤에 그드브스지가 아니라는 거였지. 그래서 예를 들어 오빠를 만약에 내가 오바라고 적었어. 그럼 사람들은 그냥 오바라고 발음을 해. 그래서 내가 만약 얘를 된소리로 발음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된소리를 밝혀 적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된소리를 밝혀 적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요? 자, 요거는 거기 옆에다가 좀 적어놔줘. 요 얘기. 그럼 깍두기야, 깍두기야? 왜 두기야?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니까 뚜렷한 까닭이 있어. 그러면 안 밝혀 적죠. 그럼 짭 잘하냐, 짭 짤하냐? 왜? 비슷한 음절이라서 밝혀 적어야 되겠죠? 어제도 말했지만 한글 맞춤법은 선생님이 문제 만들어낼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나간 그 과제에서 웬만하면 다 나올 거니까 그냥 맞았다고 해서 그냥 확 넘어가지 말고 문제를 좀 많이 이해하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습서 잠깐만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짭 잘하니 아니라 짭 짤한으로 고쳐야 된다. 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 된소리로 적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의 교과서 내용은 이게 끝이에요. 더 공부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추천합니다. 500제를 한번 더 보세요. 시험 전에. 뒤에 빈칸 문제 풀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아, 그리고 참고로 뒤에 소단원 형성평가는 지금 과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이번 주는 과제가 아니에요. 미리 풀고 싶으면 풀되 필수는 아니니까 일단 남겨둬도 돼요.
번째. 한글 맞춤법은 당연히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규칙이겠죠. 한글. 1번의 한글. 자, 2번. 표준어를 소리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 그 다음 4번. 소리대로 적기는 다른 말로 표음주의고. 5번. 형태소 원형을 밝혀 적는 게 표의주의고.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고 조사는 형식이면서 의존 형태도다. 여기까지. 자, 지금까지 질문이 있는 거. 내용상. 없으면 쉴게요. 졸린 사람.